새로 나오는 친형. 안녕하세요, 피놈입니다. 예전부터 고급차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BMW와 벤츠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있어 보이는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이 뭐냐고 묻는다면 아마 대부분 다 이 모델을 꼽을 겁니다. 오늘 시승하는 모델은 7시리즈 모델의 730LD 모델입니다. 비남이 시승기를 참 많이 찍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시리즈 모델을 지금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승기를 촬영할 때 플래그십이라는 모델을 다루는 게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용기를 내서 7시리즈 시승기를 찍는 이유는 곧 단종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신형 7시리즈가 풀체인지가 되어서 곧 여러분들 앞에 선보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부담 없이 좀 모든 걸 내려놓은 마음으로 시승기를 촬영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비남의 약간 천기누설? 물론 뇌피셜입니다. 앞으로 나오는 7 시리즈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7 시리즈와는 움직임들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BMW의 슬로건도 좀 바뀔 예정이고 7 시리즈가 예전처럼 운전이 굉장히 재밌는 차, 개념보다는 굉장히 럭셔리한 차로 이 차량의 거동이나 움직임들이 바뀔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은 방지턱 코스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은 사실은 굳이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휠 베이스도 엄청 긴 차량이고 그리고 전 후륜에 전부 다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 서스펜션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의 승차감은 이런 방지턱은 진짜 껌이에요. 그냥 방지턱을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계속 웃음이 지어집니다. 그렇지, 내가 얼마를 주고 이 차를 샀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느낌 말이죠. 이 7시리즈라는 모델을 단순히 성능 때문에 사시는 분들은 또 많지 않으실 겁니다. 물론 BMW의 7 시리즈야 차량이 거대한데도 운전이 굉장히 재밌는, 그러니까 오너 드리븐을 충족할 수 있는 차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 차량은 뒷좌석도 굉장히 편하고 운전하는 느낌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지금 이 영상에 담겼을지 모르겠어요. 이 출렁하는 물침대 같은 느낌. 이런 승차감이 BMW에서 가당키나 했던 이야기일까요? 지금은 그러하고 앞으로는 더 물침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코스는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주행하는 내내 노면의 상황을 운전자가 엉덩이로 느끼게 되는 곳인데요. 이 7 시리즈로 주행을 할 때는 그런 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노면이 별로 안 좋나?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가 이제 주행할 코스는 시내 주행 코스입니다. 시속 60km 도로에서 천천히 달려보면서 이 차의 전반적인 느낌을 또 공유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이 차를 시승하지 않으셨다면 쉽게 공감하지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후륜 에어서스가 있는 차를 사실은 생각보다 우리가 타볼 일이 많지 않습니다. 비남이 조금 오버해서 좀 양념을 치면서 말씀드려보면 에어서스가 있는 차와 없는 차는 승차감에서 아예 근본부터 다른 차이가 납니다. 물론 에어서스를 쓰지 않고서도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지만 이 근본이 다르다 보니까 이 승차감을 이야기할 때 에어서스가 아닌 건 약간 거르고 시작하는 게 맞다고도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모델이 6기통 디젤입니다. 3000cc 직렬 6기통 디젤 모델인데요. 제가 주행을 할 때 이 디젤 특유의 달달달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끝물차를 노리시는 분들, 좋은 할인을 받고 사겠다 하시는 분들께는 또 좋은 영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디젤 엔진은 시속 한 60km 정도까지는 분명히 시끄럽습니다.
가솔린과 비할 바가 못 됩니다. 반면에 시속 60을 넘어가서 고속으로 달리면 이 급가속을 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정숙한 느낌을 또 주기도 합니다. 이유는 가솔린 대비 엔진 회전수가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가속을 해볼게요. 지금 적당히 악셀을 밟으면서 가속을 했어요. 당연히 이 차량은 6기통 디젤이기도 하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힘을 뽑아주는 느낌은 BMW답게 굉장히 성미급한 한국 남자의 취향을 저격할 수 있는 그런 가속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차량을 좀 타보신 분들은 아마 이걸 느끼실 거예요. 주행할 때 계속 휠베이스가 긴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잠깐 땅에 떨어진 걸 줍느라 출발이 늦었는데요. 이런 세븐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 모델의 장점은 조금 출발이 늦어도 뒤에서 빵빵거리지 않습니다. 뒷차한테 미안하니까 비상등을 잠깐 켜줄게요. 오늘 또 비남이 알려드리는 자동차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휠베이스가 긴 차가 왜 더 좋을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휠베이스가 길면 좋다고 알고는 있지만 왜 좋은지는 우리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비남이 알려드릴 겁니다. 차량의 승차감은 기본적으로 진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차량이 주행을 하면 바퀴랑 휠 그리고 서스펜션을 통해서 진동이 차량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진동이 차대를 타고 감쇄된 후에 운전자의 엉덩이와 등으로 옵니다. 그럴 때 휠베이스가 길면 이 진동이 일어나는 진앙지가 운전자한테 최대한 멀어지고 이 진동이 운전자한테 다가오는 동안 더 많이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면 승차감이 좋다고 하고, 그래서 고급차들은 대부분 다 휠베이스를 길게 가져갑니다. 그럼 휠베이스가 짧은 차는 쓰레기인가? 또 그건 아니에요. 휠베이스가 짧은 차량들은 이 와인딩 코스에서 굉장한 이점을 갖습니다. 우리가 경차를 타거나 1시리즈 같은 재밌는 해치백을 탈 때 운전이 재밌는 이유가 휠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기동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급한 커브를 돌아 나가야 될 때 휠베이스가 긴 차량은 어느 정도 커브를 잡아먹은 다음에 타각을 줘야 되는데, 휠베이스가 짧은 차량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휠베이스가 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짧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차량을 구매할 타겟층의 그런 심리를 얼마나 잘 충족시켰는가가 더 중요한 거겠죠. 이 BMW라는 브랜드에서 세븐 시리즈가 갖는 위상이 어마어마합니다. 많은 분들께도 이 차는 꿈의 차가 되기도 하겠지만 저희 직원들에게도 이 차는 쉽게 판매할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BMW 본사 역시 이 세븐을 바라보는 눈이 일반 차량들과는 또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BMW에서 항상 이런 7시리즈와 같은 플래그십 모델을 내놓을 때는 행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공을 들입니다. 곧 신형 7시리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새로 나오는 신형 7 시리즈는 지금 모델보다 훨씬 더 스마트하고 럭셔리한 그런 옵션들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실내도 그러하고 많은 옵션들, 많은 디테일들이 기존의 BMW가 내세웠던 그런 가치관과는 약간 반대로 가는 형태의 옵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시승기를 찍는 이유도 아마 마지막으로 좀 스포티한 쪽에 중점을 더 준 7시리즈가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승기를 이렇게 남기게 되는 거고요. 최근 BMW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 많은 변화가 어떤 하나의 상품으로 탁 결정되어지는 건 아니고, BMW는 또 차 라인업이 되게 많잖아요. BMW가 계속 내놓는 신모델들로 인해 BMW의 방향성들을 계속 BMW가 흘리고 있어요. 우리 이렇게 갈 거야, 우리 이렇게 갈 거야 흘리고 있는데, 아마 그 정점이 곧 발매될 신형 7 시리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이런 플래그십 모델은 그 브랜드의 방향을 좀 결정짓는 편이거든요. 브랜드 쉘펄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BMW의 행보는 단순히 차량을 스포티한 걸로 조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주행해볼 코스는 노면이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뭐 벌써부터 저는 느껴지는 게, 이미 제가 지금 노면이 안 좋은 곳을 한 차례 지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런 걸 잘 못 느낄 만한, 당연히 이런 거 예, 이런 충격은 당연히 에어 서스펜션이 굉장히 잘 걸러줍니다. 지금처럼 이제 덜컹대는 곳을 지나올 땐 BMW 요 세팅이 좀 느껴집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BMW 에어 서스펜션은 이 요철이 있는 곳을 지날 때 충격을 최대한 빨리 따닥 흡수하고 그 다음에 물렁하게 풀어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철 때 조금 기분이 안 좋았다가 빨리 풀리는 그런 느낌의 승차감 세팅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이 차량의 고속주행 느낌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고속주행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제 코스가 늘 그러하듯 위험한 와인딩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비남의 시승기는 항상 조금 조곤조곤하고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시승하는 운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반자율 주행을 이용해서 제가 악셀과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고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살짝 쫄리긴 하는데 그래도 거의 90% 이상은 굉장히 잘 서고 잘 달려줍니다. 지금은 고속주행 코스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적당히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감속을 하지 않으면서 커브를 돌아볼게요. 지금 이렇게 커브를 돌 때는 시속 한 60km 정도, 60이 조금 안 되는 속도로 커브를 돌았습니다. 역시 감속을 하지 않고 그대로 속도가 있는 상태에서 속도를 붙이면서 돌았는데 46 모델이고 휠베이스도 길죠. 이 느낌은 그냥 좋은 차예요. 하지만 이건 BMW라서 좋다기보다는 이 정도 금액대의 차량들은 대부분 다 이 정도의 거동은 보여줄 겁니다. 자, 적당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엔진음 잘 들어보세요. 제가 다른 30D 엔진을 얹은 차량의 시승기를 찍을 때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만, BMW의 하이브리드, 이건 PHEV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동일합니다. 이 BMW의 하이브리드는 연비보다는 어떻게 하면 차를 더 조질 수 있지? 에 초점을 되게 많이 맞추는 것 같습니다. 이런 30D 엔진에서 엔진을 스로틀링 할 때는 딜레이가 거의 없습니다. 터보렉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터보렉이 느껴질 만한 구간에서는 모터가 개입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 빈 구간을 꽉 채워주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속도 한번 해볼까요? 지금은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급가속을 못하겠어요. 차량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평소 이용하는 코스가 오늘은 차량들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가속이나 이런 등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은 회차에서 돌아가는 길에 패드 시프트를 한번 사용해보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항상 비남의 시승은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입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안전한 범위 내에서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한번 이 차의 거동을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소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롤링 중에 패드를 쓰면서 킥다운을 하면 차량의 토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토크 자체가 아주 높은 차량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 토크감이 변속 충격과 함께 텅텅 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우려스러운 건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게 몰아붙이지 않겠습니다. 네, 변속 충격이 계속 퍽퍽 옵니다. 감속해 보겠습니다. 이거지. 제가 지난 시승기 320i 투어링 럭셔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뒤가 막 흘렀었죠? 지금 그와 비슷한 속도, 그거보다 속도가 조금 더 이 차량이 높았어요. 그리고 나서 시속 70으로 급제동을 하는데 역시 G 시리즈 라는 생각이 들게 차량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제동합니다. 물론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기도 하고 타이어도 더 광폭이 들어가긴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제동합니다. 이번 제동 역시 제가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스키드음이 거의 나지도 않았고 일반 제동보다 조금 더 힘을 주어서 밟은 수준이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동을 보여줍니다. 이런 게 좋은 차인 거잖아요. 제동을 할 때 차가 착 가라앉아서 서는 느낌. 차량의 위치, 그러니까 이 차량은 플래그십 모델이니까 이 차량의 위치에 걸맞는, 이 차량의 가격에 걸맞는 그런 제동 느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플래그십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플래그십이라는 모델이 갖춰야 될 소양이 있습니다. 이런 소양이 갖춰지지 않은 차는 플래그십이라고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브랜드별로 추구하는 성향은 다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모델은 차량이 제일 거대한 편에 속합니다. 외관부터 위압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안락한 승차감입니다. 물론 스포츠카 브랜드의 플래그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스포츠카 브랜드의 플래그십 역시 기본적으로 좀 부들부들한 성향을 갖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출력입니다. 크고 부들부들한 승차감을 갖고 있는 게 플래그십 모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급하게 차를 몰 때는 그런 운전자의 급한 운전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세팅들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 그런 게 어려운 거거든요. 부드러운 차인데 스포티한 주행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티한 주행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기술력에 들어갑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첨단 옵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동차 회사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들이 만들어낸 상품으로 인해 자동차의 트렌드를 새로 창조하고 끌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트렌드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플래그십 모델에는 전에는 없었던 신기술들이 접목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운전자가 만족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신기술인데 작동은 굉장히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모델에서 신기술 옵션들이 들어가게 되면 작동도 작동이지만 많은 또 신기술의 옵션들은 운전자가 조작하지 않아도 운전자한테 끊임없는 피드백을 줄 수 있도록 옵션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대중들이 좀 아쉬워하고 대중들이 간지러워했던 부분들을 잘 긁어줬던 게 7 시리즈 모델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S를 사려고 했던 사람들이 차가 너무 오래 걸려서 7을 탄다 이런 이야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시리즈라는 차를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른 브랜드로 잠깐 바람을 피시더라도 다시 돌아오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7 시리즈가 굉장히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모든 차가 완벽한 차는 없듯이 이런 7 시리즈 모델도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단종될 차기 때문에 제 맘대로 깝니다. 첫 번째는 가격에 걸맞지 않은 부족한 디자인입니다. 물론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굉장히 많이 디자인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 시리즈의 디자인은 이거보다 조금 더 중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고객들이 7 시리즈 구매를 망설이던 이유도 바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거는 정말 좀 저랑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두 번째가 이 실내 인테리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종될 차기 때문에 제 맘대로 깝니다. 두 번째가 실내 인테리어인데, 이 차의 인테리어는 분명히 오래됐어요. 제가 5년 전에 봤던 7 시리즈의 실내도 이러했었고 지금도 이러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올드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지금 이 차를 보시는 분들에게 어필하기에는 살짝 한 50%? 그 정도는 좀 부족한 게 맞습니다. 물론 이 7 시리즈라는 모델이 갖는 굉장히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이게 단종된다 하더라도 이 차량이 갖는 고유의 감성과 고유의 장점들은 신형 못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런 단종 직전의 모델의 장점들이 또 어떤 게 있냐면, 차량에 대한 자잘한 오류들은 이미 거의 다 잡혔어요. 그리고 7 시리즈의 옵션에 대해 딱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BMW에서 조금 좀 그레이드가 있는 모델들은 어댑티브 모드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어댑티브 모드는 한번 눌러놓으면 에코 프로, 컴포트, 스포츠를 차량이 알아서 판단해서 스티어링 휠, 그리고 악셀, 미션, 이 서스펜션, 댐핑까지 전부 다 지가 알아서 조절해주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비게이션 신호랑도 연동이 되어 있어서 운전자가 느끼지 못하는데 차량이 뭔가 내 맘처럼 움직여요. 그런 신박한 모드가 어댑티브 모드인데 그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이랑 다른 개념의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어댑티브 모드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도 다뤄보겠지만, 그런 멋진 옵션도 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도 시운전을 해보실 때, 시승을 해보실 때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길이 엄청 막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이 7 시리즈라는 모델은 BMW 플래그십 모델답게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차량의 크기, 옵션, 주행 성능, 그리고 승차감, 모든 걸 다 갖춘 차량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가격이 비싸고요. 두 번째는 디자인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썩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런 디자인과는 별개로 차량의 성능 자체는 BMW가 꿈꾸는, BMW가 추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컴포트함이 플러스 됐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은 대부분의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고객들은 저보다 선배님들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선배님들께 이 차는 이러니까 사세요, 사지 마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주제넘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에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차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7 시리즈 모델에 대해, 그리고 오늘 시승하는 730LD 모델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한테 댓글 남겨주십시오.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길이 너무 막히네요. 지금까지 비남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쉽고 재밌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